옴니버스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요정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목소리가 요정 같네요, 확실히.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 요정인지는 모르겠다만, 아무튼 요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자, 일단은 요정님 좀 여러 가지로다가 네네. 일들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어허. 자, 그러면 이게 귀신에 관련된 그런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쵸. 아무래도 제가 봤던 거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들을 보셨고 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일이십니다. 요정이에요. 제가 그때 충청북도 충주시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17년 전, 2006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었던 얘기인데요. 그때는 1학기 수업을 다 마치고 한창 중학생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예습을 시작하기로 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수업이랑 중학교 수업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12시까지 남아서 야자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과목이 생긴다 해서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 처음으로 12시까지 수업을 하기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뭐 전체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들을 간추려서 10명인가? 20명 정도를 간추려서 부모님한테 다 동의를 구하고 처음으로 12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수업을 학원에서 다 마치고 12시가 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희 학원에 남아있던 선생님은 원장님하고 원장님 남편분 이렇게 두 분이서 남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봉고차가 한 대인데 그때 그게 스틱 운전이다 보니까 원장님 남편분만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그때 한 12명 정도 있었는데 저희 집만 약간 북쪽에 있었고 나머지 11명, 10명인 친구들이 다 동쪽이랑 남쪽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원장님이 저를 태우고 나머지 학생들을 데려다 주면 새벽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 집이 학원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렇게 멀지는 않았네요. 네네. 그래서 요정아 너는 걸어가는 게 어떻겠냐,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허락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사에서는 좀 안 좋은 일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좀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좀 당연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그래서 전화 알겠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집이 가까우니까 그럼 걸어오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봉고차는 그대로 학생들을 싣고 출발을 했고 저는 이제 책가방을 메고 그때 당시 이제 슬리퍼 가방까지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2006년에 충주는 건물도 많이 없고 밤하늘은 엄청 빛나고 있었고 신호등은 다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하도 안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귀뚜라미 소리를 막 들으면서 도로 한가운데로 막 걸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진을 보내드린 것도 있는데 그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예요. 근데 제가 경비실에 있는 현관 쪽을 딱 왔을 때 엘리베이터가 그때 당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층인가 4층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자마자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엘리베이터를 거기까지 가서 누르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거 타고 그냥 올라가면 되니까 너무 기뻐서 엘리베이터를 막 뛰어갔었어요. 웃으면서. 엘리베이터 띵 하고 열렸고 제가 그때 당시 709호에 살고 있었거든요. 복도식 아파트의 딱 가운데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7층을 딱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위를 향하게 되었죠. 7층으로. 그래서 7층에 딱 도착하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7층입니다 하고 문이 딱 열렸는데 그 전에 제가 올라오면서 갑자기 든 생각에 너무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그 이유가 엘리베이터가 내려왔는데 타는 사람도 없고 내리는 사람도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가 내려온 거예요. 저만 탔고. 그래서
순간 그 순간에 너무 무서운데 이미 엘리베이터는 7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앞을 딱 보는데 앞에가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해서 일단 어린 마음에 이렇게 슬리퍼 가방이랑 앞발부터 이렇게 내밀었어요. 센서 등이 있다 보니까. 근데 센서 등이 안 켜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해서 그냥 에러 모르겠다고 엘리베이터에서 점프하듯이 내렸어요. 근데 아래층이고 위층이고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제가 계단 틈으로 봤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앞에 보면 창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달빛이 이렇게 쓱 들어왔었어요. 그 앞에. 오, 예. 근데 약간 달빛이 푸른 달빛처럼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제가 의지할 때는 그 빛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앞으로 막 뛰어가서 왼쪽으로 딱 돌렸죠. 제 집을 향해서. 왼쪽으로 딱 돌렸는데 사람 시야가 앞에만 봐도 왼쪽 오른쪽이 살짝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얼굴을 돌리면서 왼쪽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신경 쓰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걸어왔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이제 그때 닫히고 있었어요. 근데 소리가 어땠냐면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안에서 다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렇게 너무 놀라다 보면 얼굴이 글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또 저도 너무 놀라서 엘리베이터를 딱 봤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내렸던 문이 다시 열렸는데 그 안이 엄청 깜깜한 거예요. 분명히 불이 켜져 있던 엘리베이터인데 그 장면을 보자마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아서 다시 제 집을 향해서 복도를 막 뛰어갔어요. 근데 뛰어가는데 복도식 아파트잖아요. 엄청 긴 복도인데 저 끝에 어떤 사람이 보였거든요. 근데 무릎을 쭈그려서 앉아있는 검은 형태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뛰자마자 그 형태가 이렇게 일어섰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머리가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슬렌더맨인가요? 그런 귀신처럼 그런 모습을 한 검은 형체였어요. 그래서 그 형체가 제가 뛰니까 따라 맞춰서 이렇게 걸어오는 건가 뛰어온 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느린데도 저한테 되게 가까이 오고 있던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팔 한쪽을 뻗으면서.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문 열어줘 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뛰어갔어요. 근데 그 손이랑 저랑 가까워질 때쯤에 텅 하면서 저희 집 문이 철문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텅 하면서 엄마가 문을 연 거예요. 제 소리를 듣고. 그래서 저는 그때 반사적으로 집 안으로 몸을 던졌어요. 몸을 딱 던지면서 엄마 품에 안기면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빨리 문 닫아 해서 문을 탕 닫았어요. 근데 그 문 건너에서 엄청 큰 바람이 지나가듯이 휘 올 때도 어머니가 항상 태우고 오고 밤에는 제가 혼자 귀가를 안 하게끔 도와주셨어요. 부모님이.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름방학이 시작됐어요. 1학기가 지나고 나서의 여름방학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집 구조가 복도 앞에 현관이 있고 현관 바로 옆에 저희 형방이 있어요. 작은 방. 그리고 현관 앞쪽으로는 긴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긴 거실을 기준으로 왼쪽이 제 방이고 오른쪽 벽 건너에 안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여름에 형은 다른 데 가 있었고 아버지는 일을 하고 있었고 안방에 큰 TV가 하나 있고 형 방에는 작은 TV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랑 저랑 보는 그때 어머니가 드라마를 재방송을 보신다는데 제가 그걸 안 보기 때문에 TV가 유일하게 있는 형 방으로 가서 제가 형 방에 이렇게 누워서 TV로 보고 있었어요. 대낮에. 그리고 형 방은 제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창문이 복도 쪽에 붙어 있어요. 복도가 보이는 창문이. 근데 그 창문은 방범창으로 돼 있어서 쇠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맞죠. 근데 이제 그 문을 열어놨죠.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그때 당시는 에어컨도 많이 없고 선풍기에 의존하던 시대라서. 그래서 제가 TV를 그때 딱 누워서 옆으로 보는데 그때 프로그램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유재석님이 나오는 놀러와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놀러와. 예. 보고 있는데 인기척이 살짝 느껴지는 거예요. 창문 쪽에서. 근데 쿵쿵쿵 누가 걸어가는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창문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쓱 지나가더니 퉁 하면서 딱 쓰는 거예요. 가운데 창문에. 근데 그 사람이 몸은 앞을 보고 있는데 얼굴만 이렇게 왼쪽으로 쓱 돌려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얼굴 다시 TV로 돌렸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 또 소리가 안 나서 갔나 했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끼익 이런 소리가 나서 또 놀래서 이렇게 쓱 봤죠, 창문을.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귀신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 사람이 이번에 몸까지 돌렸는데 몸은 또 가만히 있고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 마냥 얼굴을 계속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창문에. 근데 너무 더 놀랬던 건 그 눈을 봤는데 눈이 계속 갈팡질팡을 해요. 위를 봤다 아래를 봤다 옆을 봤다 오른쪽 봤다 왼쪽 봤다 이렇게 갈팡질팡을 하고 있다가 딱 멈추더니 아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저였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태로 어머니를 부르기 위해서 엄마 하려 했는데 그때 처음이었어요. 가위를 눌려본다는 게. 그 상태로 계속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내려보더니 쓱 하면서 창문 아래로 얼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복도가 되게 길잖아요. 그 소리가 울려서 들려요. 움직이면 갑자기 타타타타타 착 하더니 얼굴이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는 왼쪽에서 얼굴이 나왔는데 사람이 왼쪽에서 얼굴 나오면 이제 옆 볼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을 약간 90도로 꺾은 것 마냥 정수리부터 눈, 코, 입 막 이렇게 또 나와서 눈을 또 한참 돌리더니 이번엔 정면에서 왼쪽으로 딱 찔러봤는데 그게 저를 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놀래서 엄마를 부르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창문만. 근데 그때 느껴지던 거는 놀러와 보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TV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해야 되나? 소리가 계속 들려요. TV 소리가. 그 유재석님이 뭐 얘기하고 하는 게 막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아니면 진짠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또 얼굴이 이렇게 쓱 하고 왼쪽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타다다다닥 착 하더니 이번에 머리가 또 거꾸로 매달린 사람처럼 위로 쭉 나오더니 아까는 얼굴 다 보였는데 한 절반만 얼굴이 보였어요. 그때는. 근데 그 사람이 또 저를 쳐다보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보면은 눈을 아예 뒤집어 까서 위를 쳐다보는 사람 마냥 눈을 완전 거의 위로 다 돌리려고 힘을 쓴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무섭다, 안 되겠다 해서 최대한 엄마를 부르려고 힘을 계속 줬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목소리가 튀어나갔어요. 엄마! 이렇게 또 불렀어요. 어머니가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낮에 평방에서 엄마! 이러니까 어머니가 막 뛰어오신 거죠. 근데 제가 엄마가 뛰어오면서 왜 그래요? 딱 하는 순간 가위가 딱 풀린 느낌을 받았어요. 힘이 딱 풀려서 엄마 쪽으로 얼굴 향했죠. 예. 엄마가 뛰어오는 거 보고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바로 엄마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창문에 어떤 사람이 날 계속 쳐다보는데 너무 무서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엄마 이러는 순간 갑자기 저희 철문 현관에서 띵동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초인종 눌러보시면 아는 게 되게 길게 누르면 띵동 이러고 짧게 누르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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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소리가 띵동 이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 길게. 그래서 엄마가 이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네, 밖에서 또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이렇게 이제 다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띵동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누구시냐니까요. 이제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딱 멈추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왜 멈췄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 되게 유행했던 게 벨티라고 해서 벨 누르고 도망가는 애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벨티 하려고 온 학생들인가 보다 하고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손잡이 딱 잡고. 근데 이제 또 띵동 하면 바로 열려고 하는데 어머니 귀 옆에 철문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쿵쿵쿵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깜짝이야 이러시고 저는 놀래서 현관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어머니랑. 예. 어머니가 잠깐 놀라시더니 누구시냐니까요 하고 문을 팍 열고 나가셨어요. 화가 나셨는지. 근데 팍 나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놀라면서도 창문을 봤어요. 누가 누르고 도망갔으면 글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근데 글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어머니는 현관 문 열자마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간 줄 알고
복도 끝으로 뛰어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가셨으니까 슬쩍 나와서 복도를 확인했어요. 근데 복도에는 진짜 아무도 없었거든요. 거기 숨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뛰어갔으면 그 뛰어가는 소리가 울렸을 거예요, 복도에.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났고 어머니도 엘리베이터를 보고 오시더니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누가 분명히 눌렀는데 다 어디 갔지?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형방은 안 가려고 그 TV는 안 보려고 형방을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그 여름방학에.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때 야심만만인가? 밤 10시인가 11시에 그걸 오기 위해서 형은 형방에서 자고 부모님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제 부모님 안방 침대에 앉아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안방에서 TV를 보면은 안방 문 너머에 거실이 보여요. 그때 11시 좀 넘어선가? 불을 다 끄고 이렇게 TV를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이렇게 쓱 봤는데 형이 형방에 나오더니 냉장고 바로 앞에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뭔데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형이 쓱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 그런 게 있잖아요. 각자 방에 들어가면 좀 짜증나는 거. 또 저도 막 짜증을 냈죠. 아, 왜 내 방 왜 들어가는데 빨리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안방에 있었고 제 방에 들어간 형한테. 근데 형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소리를 냈죠. 아, 내 방 나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길래 승질이 나서 안방을 나와서 거실을 끼고 제 방 앞에 서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형이 제 방에 들어갔는데 제 방은 들어오자마자 컴퓨터 책상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의자가 바퀴 달린 의자예요. 네. 거기 앉아서 등받이를 등을 돌린 채로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저를 등을 돌린 채로. 그리고 팔걸이에는 팔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예? 근데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형한테 그랬죠. 아니 형 왜 자꾸 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안 나가냐니까. 그전에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짜증나서 아, 빨리 나가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안방에 주무시던 어머니가 잠기가 밝으셔서 깨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고 이제 왜 자꾸 싸우냐고 말리려고 거실에 불을 켜면서 나오셨어요, 안방에서. 어머니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고 있었고 저는 이제 화가 나니까 몸을 이렇게 거실로 돌렸어요, 엄마가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니 형이 내 방에서 안 나오잖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형을 만약에 돌비라고 하면은 아, 돌비야 빨리 나와 왜 또 싸우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머니 등 뒤에 형방이 보이거든요. 근데 형방에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형이 형방에서 쓱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형은 내 방에 들어갔는데 순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형은 계속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너무 놀라서 푼 채로 오른팔을 쓱 들었어요. 네. 제 방에 불을 켤 수 있는 스위치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를 딱 켜자마자 몸을 돌렸어요. 아니 형이 내 방에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몸을 돌렸거든요. 근데 제 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너무 놀랬던 거는 형이 없는 것보다 의자가 분명히 등받이가 저쪽에 있었는데 쓱 돌아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아무도 안 앉아 있는데 미쳤다. 의자가 이렇게 돌아가서 저를 보고 있는데 분명히 의자는 등받이가 내가 보였는데 왜 돌아가 있지? 이 생각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이제 내 방에서 못 자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엄마도 이제 반신반의한 상태로 그냥 안방에서 잤어요. 안방에서 그렇게 또 한 일주일 넘게 잤어요. 근데 이제 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무서웠던 기억이 차츰차츰 잊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제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그때부터 한 일주일 지났을 때 제가 그 방에서 가위를 눌리는데 당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 예. 근데 4학년 교실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조별로 책상 붙여서 앉는 거 아세요? 약간 그 모음으로 O자 모양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1조부터 6조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2조인데 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을 마주보고 있는 바로 앞에 앞자리였어요. 꿈에서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뒷골이 싹 올라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 쓱 돌렸는데 2조 뒤에 5조 뒤에 저승사자 2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한 명은 저희가 흔히 아는 그 갓쓴 저승사자 아시죠? 한복 입고 예. 그런 저승사자가 앞에서 저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뒤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변발을 한 저승사자가 있었어요. 검은색 천을 두르고 근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뒤에 있었거든요. 그 저승사자 뒤에. 근데 그때 당시 느낌이 뭐였냐면 그 사람이 좀 더 직급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갓쓴 저승사자가 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꿈속에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놀래서 자빠졌어요.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넘어진 거죠. 의자에서 이렇게 넘어져서 왼손으로 그 저승사자를 가리켰어요. 학생들한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꿈에서. 그래서 야 저승사자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는지 1조부터 6조까지 앉아있던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둘러싸가지고. 근데 소리가 들려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을 이렇게 쓱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소리는 들리거든요. 괜찮아 괜찮아는데 학생들 중 누구 하나 입을 움직이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와. 다 입을 닫고 저를 쳐다보는데 그때 당시 애들 눈도 너무 무서웠던 게 그 여러 명의 눈이 다 한 곳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선이 어딘지 봤는데 제 손가락 끝을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순간 확 하고 잠에서 깼어요. 눈을 딱 떴는데 제가 방에 있었고 제 눈에는 왼쪽에 어머니가 괜찮냐고 물어보고 계셨고 저는 천장에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렇게 일어나서 침대를 확인했는데 그때 등, 엉덩이, 허벅지 이렇게 땀이 엄청 많이 나서 침대 시트가 거의 다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나 왜 이러고 있냐고. 근데 어머니가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어머니가 이제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제 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요정아 하고 제 방을 딱 왔는데 제가 꿈에서 넘어진 그 자세 그대로 천장에 손을 가리키고 혼잣말로 계속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게 너무 놀라가지고 저를 막 깨우신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소리에 깬 거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해요. 이 방에서 진짜 못 자겠다고. 그래서 또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제 방에서 제가 잠을 안 자요. 와, 예. 그리고 나서 여름밤 끝날 때까지 잠을 안 자고 이제 10월쯤 돼서 추석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큰 집에서 제사를 다 지내고 산소도 갔다 왔는데 저희 외갓집이 부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추석 아니면 설날 둘 중 한 날은 꼭 부산을 내려가셨어요, 외갓집을. 네. 근데 저도 그 외갓집을 너무 가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거길 가면 용돈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걸 문화상품권으로 바꿔서 게덴푸드나 막 이런 게임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돈을 너무 받고 싶으니까 그것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산소 갔다 와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요정아 이제 옷 입고 부산 갈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친척 형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큰 집도 뭔가 이렇게 포근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오늘은 나 부산 안 갈래. 친척 형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서 잘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같으면 어머니가 저를 놓고 다니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날따라 흔쾌히 그래 알겠다. 형이랑 어머니랑 아버지 해서 셋만 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알았어 갔다 와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럼 저는 혼자 큰 집에 남아서 밤늦게 이제 친척 형들이랑 놀고 잠을 잤죠. 근데 다음날 그때 당시 큰어머니가 저를 막 깨우셨어요. 예. 요정아 일어나 이러더니 지금 빨리 옷 입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했는데 일단 빨리 옷 입고 어디 좀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어른들 말은 토를 달 수 있거나 더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옷을 막 입고 큰아버지 차를 타고 막 이동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병원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저를 데리고. 오자고 이제 병원 입실 있는 방을 갔는데 그 문을 여니까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랑 형이 그 병실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3명이. 그래서 뭐지? 하고 그때 당시 몰랐는데 나중에 들었을 때 저희 아버지랑 가족을 태운 차가 부산을 가고 있는데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약간 뭐에 씌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2차선에 있는 저희 부모님이 있는 차로 확 차선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놀라서 차를 우측으로 꺾었는데 그게 그 상태로 가드레일에 바퀴가 올라타서 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는 멀리 못 도망가고 다음 휴게소에서 잡혔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어줬었어요. 예. 근데 차가 아예 전복이 돼서 그렇게 병원에 실려 오셨는데 당시에는 바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다음날 큰 집에 전화해서 큰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진짜 안 간 게 천만다행이다. 너 진짜 같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게 왜냐면 제가 차멀미가 엄청 심해서 차를 타면은 앉아서 못 타요. 꼭 뒷좌석에 형 무릎 베개를 하고 누워서 타요. 예. 근데 만약 그 상태로 차가 뒤집혔으면 그때 차량 뒷좌석이 거의 반파된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때 아마 압박사를 당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여서 천만다행이다라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아마 부처님한테 엄청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을 저희가 또 이사를 가요. 좀 안 좋은 일이 더 겹쳐가지고. 예. 그래서 이 이후에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제가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겪었던 이야기들을 다른 데서 종종 했었어요. 네. 그때 제가 군대 입대를 하고 나서 훈련장 때 한 번이랑 자대 배치하고 나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조금 소름 돋았던 얘기들이 있는데 훈련병 때 훈련소 동기들이랑 모여서 막 밤에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근데 동기 중에 한 명이 엘리베이터 설치기사였어요. 그래서 저를 쓱 보더니 좀 의아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무슨 일이야? 이랬죠. 그러니까 요정아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뭔데? 이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원래 위층에 있으면 자동으로 1층으로 복귀하는 기능이 있대요. 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원래 1층에 내려오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친구가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 그래서 뭔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1층은 내려오는데 그 너를 반기듯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진 않거든? 문이 열린 건 좀 의아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혹시 모르죠. 또 누가 위층에서 눌렀을 수도 있고 누가 눌렀다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서 또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제가 전차대대 입대를 했었거든요. 네. 자대를. 그래서 그렇게 한 상병 말쯤 됐을 때 후임이 한 명 들어왔어요. 오. 근데 그 후임이 오자마자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왜요? 왜냐면 저희 자대에 추모비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추모비가 어떤 추모비냐면 아주 예전에 전차 훈련을 하다가 비가 왔는데 자대 안에 있는 뚜렁에 전차가 빠져가지고 그때 탄약병이었던 훈련병이 해치 안으로 못 들어가서 그 상태로 뚝방에 몸이 이렇게 안 좋게 되셨어요. 돌아가셨구나. 예. 네,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 그 추모비를 설치하고 추석, 설날 이때만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거기는 누가 말을 해주거나 하지 않으면 위치도 알 수가 없고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추모비가 왜 있는지. 네. 근데 그 후임이 오자마자 그 사고 당시 있었던 뚝방을 쳐다보더니 여기 좀 슬퍼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 말이 시작된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인솔하던 하사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쪽 추모비를 가리키면서 여기서 혹시 누구 사고당한 적 없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귀신을 보는구나. 네. 그래서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대대장이 그 후임을 1대1로 면담할 정도로 엄청 유명해졌어요. 예. 모든 간부들이 사준으로 본다고 그 일병을 맨날 PX에 데려갔었어요. 예. 보기 힘든 연예인이었어요. 이거 군생활 풀렸네. 네,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그 후임이랑 야간 근무를 쓴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잘 믿질 않아서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봤죠. 너 귀신도 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주 보지는 않는데요.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무서운 귀신은 거의 없대요. 다 사람처럼 생겼대요. 근데 자기를 본다고 느끼면은 그렇게 찾아와서 말을 건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자기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를 들어 차에 치여 죽었으면 옆에 와서 나 차에 치여 죽었어, 나 차에 치여 죽었어, 나 차에 치여 죽었어 이렇게 계속 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임이 그게 너무 싫어서 봐도 못 본 척을 하는 게 너무 많고 간혹 가다가 일부러 놀래키는 귀신들도 있어서 좀 힘들 때가 있대요, 가끔씩.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제 경험담을 얘기해 줬었어요. 근데 그 후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자기가 내가 봤던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느낀 것도 아니어서 정확하게 그게 나쁜 귀신인지 안 좋은 귀신인지는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가 없다. 근데 단지 좀 의심 가고 확신이 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을 딱 해줬는데 처음에 그 창문에서 봤던 그 귀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귀신이 아마 저를 쫓아왔었고 저를 발견했을 때 저한테 오려고 창문에서 그렇게 구멍을 찾고 있었던 것 같대요. 자기가 들어갈 구멍을 눈을 막 돌리면서. 근데 그거 못 찾다가 결국 천장으로 올라와서 매달렸고 문이 열린 틈에 저희 집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 방에 들어가서 형 모습을 하고 저를 찾으러 다녔고 그렇게 제 방을 찾아서 꿈속에서 저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오, 소름 끼친다. 예. 근데 아마 그 사고가 연관이 돼 있다면은 정말 좋은 령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두 번째는 제가 큰 집에서 제사 지내고 이랬을 때 조상덕을 좀 본 것 같대요. 그래서 무슨 덕을 봤냐? 그때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조상님들이 그 집 안을 엄청 따뜻하고 포근하게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조상님 덕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번뿐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이사 가기 전까지는 정말 안 좋은 일도 많이 겪고 했는데 이사 가고 나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겪지는 않았어요. 아, 맞아요. 생각난 게 있는데 어머니한테 후일담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목류병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집에 살면서 어머니가 그런 적 있어요. 너 목류병 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크고 나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나 목류병 없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어머니 했던 말이 그 집 살 때 처음에 목류병 있는 줄 알았대요. 복도에서 막 뛰어오고 다음에 며칠 동안 잠을 잤다고 했잖아요. 제 방에서. 예. 근데 제가 형 방에 가끔 서 있거나 아니면 안방 앞에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방에서 자는 게 무서워서 그런가 하고 저를 이렇게 데리고 왔죠. 근데 저를 봤는데 제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 앞에 계속 서 있었대요. 형 방이랑 안방 앞에. 그래서 그때 어머니는 제가 목류병이 있는지 아셨대요. 그래서 그 집에선 참 별일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야, 이거는 제가 요정님 이야기도 듣고 또 마지막에 귀신 보는 후임 네네, 맞아요.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같이 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왜 안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내가 귀신을 봤다는 건데 나는 네네. 뭐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왜 나는 귀신을 본 거냐? 아, 그 당시에요? 예. 그 친구한테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고 그 친구가 그 귀신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거는 그게 잠깐은 보일 수 있는데 네. 계속 보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번씩은 들릴 수 있는데 들어도 못 들은 척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만약에 보여도 안 보이는 척을 해야 된다. 그게 보인다 생각하는 순간 그 귀신들 같은 존재는 계속 찾아오게 돼 있대요. 아니면 찾으러 다닌다거나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마 그 이사 가고 나서는 어떻게 그 집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거기에 그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행히 저희 집은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때. 근데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서 그 집 살면서. 아, 진짜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으셨네요, 그 집에서. 또 충주에서 또 섬뜩한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귀신을 요정님께서 보셔서 그런 거지 다른 분들은 못 보신 거 아닐까요? 그 당시 그 그쵸? 집에서요? 네네네. 그쵸. 근데 제가 또 그때 어렸기 때문에 가위 눌려본 적 있냐 이런 걸 잘 몰라서 물어보지는 못했죠. 네. 집에서.
근데 진짜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겪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냥 네네. 일반적인 가위는 저도 눌려봐서 알아요. 네네네. 저도 은근히 어떤 집에서 많이 눌려봤기 때문에 그 가위 눌리는 현상? 그럼 뭐 그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를 만한 그런 건데 이거는 잠을 안 잤는데도 눌리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가 너무 소름 돋았던 거는 네. 그 TV가 계속 나오는 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고 있다는 거. 근데 희한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이라고 하면 창문 정도는 그냥 이렇게 통과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사실 그게 있어요. 초인종까지 누르는 이유가 있는 건데 허락을 해야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또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이후에 겪으신 일은 없으신 거예요? 이제 아예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이 이후에는 제가 20살 때 친구랑 겪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돌비님한테 사연 보내고 나서 여자친구랑 숙소에 있다가 한번 겪은 일이 짧게나마 있거든요. 요정님이 좀 보시는 분인가 보네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막 봤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들리는 느낌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이게 좀 말이 이상해서 그런데 돌비님한테 제 사연을 보냈었잖아요. 네. 근데 돌비님이 답변하기 10분 전에 제가 출장직이다 보니까 휴게소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회사차가 옛날 차다 보니까 카톡 내비를 사용해요. 네. 근데 그때 휴게소에 사람이 많은데 화장실만 가면은 아무도 없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화장실에서 내비를 다시 봤는데 내비에 13,000km에 499시간 이렇게 나와 있었어. 제가 그 장소에 없는 사람 마냥. 근데 잠깐 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혹시나해서 사진도 남겨놨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야, 나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어 이렇게 얘기도 했었거든요. 집에 가려면 몇 달 걸리겠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10분 뒤에 돌비님한테 사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그런 답변이 왔었죠. 다른 세계가 맞죠. 이곳은 다른 세계니까요. 그죠? 네. 네. 오늘 요정님 진짜 말씀을 엄청 잘하시네요. 이 얘기는 제가 너무 심하게 겪어서 잊을 수가 없어서 다른 데서도 이렇게 자주 얘기했던 얘기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이제 그려지는 그런 네네. 이야기인가 봐요. 아직도. 네, 그래서 사연 보내고 나서 그 집을 사진 찍으러 갔을 때 네. 걱정도 했어요. 혹시나 해서.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셨겠지만 네. 실제로 다시 그 집에 가서 찍은 거예요. 네. 아까 보여드린 게. 네. 그게 실제 제가 살았던 그 아파트, 네. 그 복도식 아파트예요. 근데 아까 그 사진을 봐서 그러는데 그게 진짜 옛날에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때 막 이럴 때도. 그쵸. 예. 근데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도. 네, 지금도 아직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정말 무서운 거는 그 초록색 바닥으로 돼 있고 네. 사진 보시면 그 복도 쪽 사진 보면 신발 2개 있는 데 있거든요. 봤어요 아까. 그거 왜 나와 네. 있을까 싶었는데. 거기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거기 담배 피시던 할아버지가 항상 거기 있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그 복도를 뛰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갈 때 한번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할아버님이 그 창문 앞에 서서 복도를 보고 계실 때가 있었어요. 종종. 뛰어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 여전히 거기 계속 살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때 할아버지셨으면? 연세가 되게 많으셔서 17년 전이니까 아마 살고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고, 저 솔직히 긴팔 입고 있잖아요. 지금 에어컨을 네네. 한 22도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끄떡이 없거든요. 근데 네. 요정님 이야기 듣고 너무 추워져서 지금 이거 온도 올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끄고. 네. 진짜 올릴 겁니다. 저 바로. 좀 춥거든요, 지금 많이. 근데 이야기가 추운 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니까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요정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야, 이분 조근조근하게 말씀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머릿속에 너무나 잘 그려졌던 그런 사연이었고요. 그리고 이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가 이상해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아니면 요정님께서 예민하고 귀신을 보는, 느끼는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귀신을 봤던 걸까요? 정말 그 형인 척 하면서의 그 귀신의 행동도 그렇고 창문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행동도 그렇고 혹여라도 여러분들 이런 경우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그거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누군가라도 한번 물어보거나 아니면
또 저희 시들문 보시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같이 수습짬빠님은 또 친구분 수키님의 이야기로 정말 무서운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고 귀신 나오는 아파트 고급 한강 아파트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짬빠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아유,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다가 좀 요즘에 약간 조금 그렇기도 하고,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얘기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시들무는 사실 좋은 얘기로 참여하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쵸. 네, 또 근데- 어떤 일을 요즘 겪고 계시길래 이렇게 또 오신 거예요? 오늘 할 얘기는 일단은 수키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조금 이상한 일이 있긴 있는데, 이건 아직 좀 진행 중이기도 하고, 좀 나중에 아직까지 주변에서 이제 기가 조금 허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기는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진행이 되거나, 좋게 풀리면 그때 얘기를 또 따로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은 수키 친구분의 이야기인데 잘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짬바님이 오랜만에 이게 간간히 이게 참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네. 시작할 때 간단하게 수키가 어떤 친구다라고만 말씀해 주시고 출발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시작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외쳐봅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옥수수 짬바예요. 이번 얘기는 저번에 들려드렸던 이야기의 주인공 수키가 영안이 열렸을 때 겪었던 일을 얘기해드리려고 하는데, 수키는 전에 시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이 나쁜 무당분한테 납치가 당하면서 약간 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영안이 생겼어요. 본인이 뭔가 원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해서 영안이 트인 친구인데, 이 친구랑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관련됐던 이야기는 그 전에 시참 때 들려드리기도 했고,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이 친구가 있었던 지역에서 좀 떠들썩했었던 사건이랑 얽힌 얘기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너무 지역이나 그런 게 유추가 가능하기도 하고 아직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더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살려서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저나 수키나 둘 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귀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게 정당화가 될 수 없고 절대 미화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죠. 네네, 이게 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를 구할 수도 없는 거니까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스키가 이 일로 하여금 좀 죄책감을 좀 많이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 나이가 많이 어리기도 했고 이게 상상도 못했을 만한 일이었어서 스키에 대한 비난도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요. 스키가 그 순자이모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집에서 많은 거를 봤어요. 순자이모의 눈이랑 코랑 입, 귀에서 막 까만 것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맞죠. 그 수많은 것들이 집 곳곳에서 수키를 많이 괴롭혔다고 해요. 집 밖에서도 많이 보긴 했는데 집 안에서 많이 봤던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랑 이제 이모가 무당 집이랑 절도 계속 데리고 다니셨고, 그런 부분을 많이 비워내게끔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특히 본인도 무당분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근데 사실 이때 수키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네. 그런 애가 아무렇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얼마만큼 되겠어요. 어른도 하기 힘든 일인데.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애를 너무 괴롭히니까 수키가 이제 계속 말라만 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사람이 너무 피폐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보다 못해서
도움을 주시던 큰 무당분을 집으로 모시고 와주신 거예요. 무당분이 이렇게 집을 슥 보시더니 아이고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참 말 안 듣게 생겼다. 한 놈, 두 놈, 세 놈, 아이고 몇 놈을 대체 풀어놓은 거야 막 이렇게 찌릿찌릿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부모님한테 이놈들은 수키가 어딜 가든 아마 뭐 수키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라고. 근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놈들을 이 집에 묶어둘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집에 평범한 사람은 절대 못 살아. 이것들을 누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던지 아니면 무당이 들어와서 신당을 차리고 살아야 하니까 일단은 이 집에 급한 대로 이것들을 묶어줄 테니까 집을 팔고 이사를 가라고 하셨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키의 이모가 악사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아는 다른 무당분의 제자? 신딸이라고 하나요? 용어를 잘 모르긴 하는데 그분이 이제 신내린 곳을 받으셔야 되고 또 그러면 이제 신당을 차리셔야 된다고 터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몇 달 뒤에 그분께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혹시나 걱정하시는 귀족님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집 아주 손님이 많았대요. 그래서 엄청 흥하셨다고 하고 그 무당분은 또 그 집에서 이제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모랑 다 아시는 사이인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다고 하니까 다들 그 부분은 걱정 말아주시고 이제 이사를 가는 날에 짐을 싸서 이삿짐 차에 싣고 그러고 있는데 진짜로 그것들이 이제 수키 짐에 막 붙어서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더래요. 근데 못 나오고 문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수키 침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떤 놈은 침대 다리에 매달리고 어떤 놈은 침대 헤드에 매달려가지고 밖으로 막 같이 나오려고 하는데 현관 문 쪽으로 오면 당시에 이제 생각하기에는 아주 이제 커다랗고 푸른빛이 나는 솜 같은 게 그것들 이제 뭐 머리를 붙잡고 목덜미를 붙잡고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휘 잡고 던지고 또 다른 놈 휘 잡고 던지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제 수키가 와 신기하다. 진짜로 쟤네는 밖으로 못 나오는구나. 엄마가 했던 말처럼 쟤네 집 밖으로 못 나오는구나. 더 이상 안 봐도 너무 좋다 하면서 이삿짐 차에 타게 돼요. 영안이 다친 게 아닌데 왜 그 당시에 또 수키가 좋아했냐면 집 안에서 보이던 것들은 수키를 대놓고 괴롭혔고요. 집 밖에서 보이는 것들은 수키를 괴롭히거나 하진 않고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하진 않고 그냥 무서운 애들. 그래서 집 밖에서도 보이긴 보이는데 자기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진 않으니까 좀 살만할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신이 나서 이삿짐 차에 타가지고 새로 이사가는 집으로 향하게 돼요. 새로 이사가는 집이 4층짜리 연립주택이었는데 집 앞에 도착해서 아빠가 수키를 차에서 내려준 다음에 멀리 가지 말고 요 앞에서 놀고 있으라고 하고 이제 뭐 삼촌들이랑 이삿짐 옮기시는 분들이랑 같이 집을 옮기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빠들은 학교에 가 있고 자기는 혼자서 있으려니까 이제 몸이 근질근질한 거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다들 학교 갔을 시간이라 또래들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뭘 하지 이렇게 둘러보다가 짐칸에 올라가서 막 짐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삼촌들을 따라서 한번 집에 올라가 봐야겠다 생각하고 짐칸에 이제 폴짝 뛰어내려서 집 앞으로 걸어 들어갔대요. 걸어가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려고 올려다 봤는데 1층 계단 중간쯤에 더벅머리를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더래요. 근데 아빠랑 삼촌들 뿐만이 아니고 이삿짐 직원분들도 계셨으니까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계단 첫 칸을 딱 밟으려고 하는데 그 더벅머리를 한 남자가 뒤로 슥 걸어서 계단을 한 칸 올라가더래요. 왜 뒤로 걸어가지? 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아 저거 사람 아니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순간 확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안 돼. 수키야, 얼굴 쳐다보지 말자 하고 수키도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발끝만 쳐다보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슥, 탁, 슥, 탁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눈만 위쪽으로 이렇게 힐끔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게 계단을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개를 더 푹 숙이고 쳐다보면 안 돼, 얼굴을 마주치면 안 돼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슥 탁 하는 소리가 몇 번 더 들리더니 더 이상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 말아 고민하고 있는 찰나, 왜냐면 눈을 딱 떴는데 눈앞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도 많이 봤으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 어깨를 탁 하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펄쩍 뛰었더니 삼촌이 야, 너 왜 여기 있어? 곧 큰 가구 올라갈 거니까 위험하니까 내려가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수키를 부른 거예요. 옆에 삼촌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위를 올려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 갔구나. 다시 이제 쪼르르 내려가서 밖에서 이제 시간을 때우다가 짐을 다 올려서 이제 수키도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층짜리 주택이었고 이사를 간 수키네는 3층이었어요. 반지하 쪽으로 이제 2가구, 1층에 2가구, 2층에 2가구, 그리고 3층에 이제 수키네랑 또 다른 가구까지 해서 2가구가 있고 4층은 그게 하나로 다 터서 주인집에 아들내외가 살았대요. 그 집에는 수키 또래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원래는 그 집주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사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모시려고 들어왔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수키가 그 일이 있고 나서는 학교를 한동안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가게에 같이 가려고 나와서 계단을 이제 한 칸 한 칸 3층에서 깡총깡총 뛰면서 내려가는데 1층에서 2층을 올라갈 때 돌아서 올라가잖아요. 현관 앞에서는 이렇게 또 한 번 돌아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는 계단에 더벅머리를 한 그게 또 서 있었대요. 그래서 수기가 순간 멈칫했는데 그게 계단 하나를 뒤로 또 슥탁 하고 걸어서 한 계단 더 올라오더니 연기처럼 눈앞에서 사라지더래요. 어제도 그렇고 왜 사라지지? 생각하다가 갑자기 내 뒤에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또 확 나타날 것 같은 공포심에 어떡하지 하다가 막 뛰어내려갔대요. 입구에 다 와서 용기를 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예 사라진 건가 또 나타나려나 싶은데 근데 이제 수키가 내려올 때 본 건 그래도 뒷모습을 본 거라 눈을 안 마주칠 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이게 혹여나 수키가 집에 올라갈 때 어제처럼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로 집에 올라가지 않겠다. 부모님 손을 잡고 올라가면 이제 눈을 감고서도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님 손을 잡고서 올라가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부모님이랑 가게를 정리를 하고 부모님 가게 일을 다 마치고 같이 집 앞까지 와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가려는데 그때는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다음 날이라서 또 부모님이랑 같이 아침에 집을 나와서 3층에서 또 2층 깡충깡충 뛰어서 내려오고 2층에서 1층으로 돌아서 내려오려는데 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거죠. 그게 1층에 한 2-3계단 정도에 서 있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인 채로. 그리고 또 슥탁 하면서 한 걸음 뒤로 또 올라오더래요. 수키가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을 덜덜덜 떠니까 수키 바로 뒤에서 따라 내려오시던 아버지께서 왜 그러냐고 물으신 거예요. 네, 수키는 말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서서 실례를 하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야, 엄마 너 화장실이 급했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옷 갈아입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여보 하면서 이제 뒤에 내려오는 어머니를 부르시고 수키를 이렇게 안으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게 뒤로 걸어서 계단을 올라오고 있더래요. 네. 점점 수키랑 아버지랑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침 이제 아버지께서 수키를 번쩍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애가 올라오라 그래도 안 올라오니까 집에 가서 옷 갈아입자 하는데 내가 요즘 보니까 그냥 번쩍 들고 올라가셨는데 수키를 어깨에 이렇게 걸친 것처럼 안으셨대요. 그럼 이제 수키는 뒤가 이제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뒤를 안 보고 싶지만 눈이 감기지도 않고 그렇게 뒤를 보고 있는데 그게 또 천천히 슥탁 하면서 한 계단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더니 이제 2층에 거의 다 와서 어제 사라졌던 그 즈음에서 연기처럼 또 슥 하고 사라지더래요. 집에 와서 어머니가 수키를 씻겨주시고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애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이제 수키가 내려가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또 안 갈 수도 없어.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나가면 또 그게 있을 것 같고 고민하다가 아빠 손을 꼭 잡고 내려가는데 그렇게 사라진 후에는 또 안 보이더래요. 밖에까지 나오긴 했는데 큰일 났다. 집에 갈 때 보이면 나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그날도 저녁에 가게를 마치고 부모님이랑 돌아올 때는 안 보였대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밤에는 안 보이고 아침에만 보이는데 근데 또 한 번 사라지면 그날 안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맞나? 진짜 그날은 안 보이나? 막 고민을 했대요. 확인을 해볼 수는 없고 근데 이게 나한테 막 해코지를 할 것 같진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 놈인가 싶고 영안이 트인 후로 많은 것을 봤는데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안에서 수키를 괴롭히던 놈들 말고는 딱히 수키를 괴롭히는 애들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냥 좀 괴기스럽게 걸어가는 것들이나 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저것도 저렇게 그냥 계단을 올라가는 놈도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이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고 또 이제 긴장을 잔뜩 하면서 집 문을 나섰는데 전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한테 딱히 뭘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 거면은 나도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단을 내려가게 돼요. 한 칸, 두 칸 정도 내려왔을 때 저 밑에서 또 이제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스탁 하는 그 소리. 이게 나타나는 게 이 시간인가 보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와가지고 2층으로 내려가는 코너를 딱 돌아서 내려다 봤는데 근데 이게 어제 사라졌던 곳보다 그러니까 전날에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쯤에서 사라졌다면 그거보다 한두 계단 정도 더 올라와 있는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 또 연기처럼 쓱 사라져버리고 뭐지? 기분 탓인가? 조금 더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가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날 점심쯤에 아버지가 이제 집에 뭘 가지러 가야 되는데 수키가 가게에만 있어서 이제 심심해 보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같이 가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가는 길에 슈퍼에서 바나나 킥 하나 사달라고 해야지 하고 이제 신이 나서 룰루랄라 따라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다 와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수키가 이제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또 1층 계단 중간쯤에 보였대요. 중간쯤에서 뒤로 또 한 칸, 또 쓱탁 하고 뒤로 또 한 칸, 더벅머리를 푹 숙인 채로 거꾸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수키가 또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만 나온다고 생각했으니까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게 다리만 보일 때쯤에 수키가 이제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다가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확인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1층 계단 쪽에 붙어서 이렇게 위를 살짝 올려다보는데 이제 그때는 이미 사라졌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렇게 며칠 지나는 동안 아침뿐 아니고 다른 시간에도 이제 그게 계속 보였는데 마치 그 뒤로 계단을 올라가는 행동을 반복하는 느낌?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그걸 보다 보니까 수키가 어느새 이제 그것이 있는 그 건물에 적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날 괴롭히는 건 아니고 그 무당분들이 했던 것처럼 얼굴만 쳐다보지 않고 그냥 그게 사라지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면 됐으니까요. 늘 그거는 2층 현관쯤에서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고 해요. 어느 때처럼 아침에 부모님이랑 같이 나갈 준비를 하고 수키 먼저 이제 문을 나서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소리가 또 들려요. 스탁 하는 그 소리. 근데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뭐지 싶어서 밑을 살짝 내려다보는데 그게 2층 현관을 넘어서서 이제 2층 계단 중간까지 올라와 있더래요. 이제는 너무 명백하게 더 올라온 게 눈에 보인 거잖아요. 스탁 하는 소리는 천천히 가까워지고 해서 숨을 멈춘 채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소리가 사라지더래요. 그때 느낀 거죠.
아, 이거 올라오고 있다. 저게 위쪽으로 매일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다. 근데 왜 한 번에 올라오지 않고 저렇게 매일 반복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지? 의구심은 커져만 가고, 근데 좀 무섭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였으니까 금방 그거에 대해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또 한동안 이제는 2층 중간쯤에서 멈춰서 사라지는 그걸 보면서 부모님 손을 잡고 다녔는데 며칠 뒤쯤에 수키가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대요. 눈을 떠보니까는 아침 햇살이 이제 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걸 보니까 아침인데 옆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고 있고 이거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창문 밖으로 누군가가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우는 소리라기보단 통곡하는 소리? 아이고 아이고 하는 통곡하는 소리. 그래서 창문에 다가가니까 이제 그 소리가 커지고 이거 확실히 밖에서 나는 소리다라고 인지를 해서 당시에 이제 수키가 키가 작았으니까 창문 밖으로 무슨 일인지 내려다볼 수가 없으니까 옆에 어머니 화장대 의자를 살짝 빼서 올라가서 밖을 내려다봤는데 1층 들어오는 현관 앞에 하얀 머리에 하얀 모시한복 같은 걸 입은 할머니가 서서 현관 쪽을 보시면서 막 통곡을 하고 계시더래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서럽게 통곡을 하고 계셔서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할머니가 울고 계시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의자에 내려가서 어머니는 흔들어서 깨웁니다. 엄마 일어나봐.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잠에서 깨셔가지고 수키야 그래 무슨 일이니? 하고 물으셔서 밖에서 어떤 할머니가 막 울어 하고 이제 누워있는 엄마 팔을 잡고 이제 끌어당겼대요. 네, 누가 울어? 어디서? 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잠결에 이제 몸을 일으키시고 수키는 밖에서 계속 울잖아. 소리 들리잖아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수키를 가만히 내려다 보시더래요. 어머니는 아무 소리를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밖에 한번 봐봐 하고 이제 어머니 손을 끌어서 창문 쪽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창문 밖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더니 또 아무 말 없이 수키를 내려다 보시다가 아버지를 깨워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래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한참 얘기를 하시는 그 와중에도 밖에서는 계속해서 통곡 소리가 들리고 엄마 나 너무 시끄럽고 너무 무섭고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하고 막 찡찡거렸더니 어머니가 이제 수키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달래주셨대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는 그대로 일어나셔서 아침 준비를 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가게에 나가실 준비를 하시는데 아니 저렇게 우시는데 할머니가 저렇게 서럽게 우시는데 엄마 아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생각하다가 일단은 엄마 아빠가 가게 갈 때 같이 나가니까 1층에 가서 할머니한테 왜 우시냐고 여쭤봐야겠다. 내가 이제 달래드릴 수 있으면 달래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수키도 이제 양말을 꺼내가지고 엄마한테 신겨달라고 어머니께 가지고 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수키는 오늘 엄마랑 집에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양말을 다시 넣어두셨대요. 그래서 왜? 라고 이제 물어봐도 어머니는 그냥 웃으면서 머리만 쓰다듬어 주시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나도 따라갈래 나도 같이 갈래 해도 아버지는 오늘은 집에서 엄마랑 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이제 그날뿐 아니고 수키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 통곡 소리는 계속해서 들렸대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이제 돌아온 오빠들한테 1층에 할머니 도대체 왜 우시는 거냐 물어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오빠들은 야 할머니가 어디냐 라고 하다가 어머니 눈치를 한번 쓱 보고 입을 꾹 담고 아침마다 이제 또 어머니께서 일어나시면 오늘도 할머니가 우시니? 라고 물어보면 응 계속 울고 계시잖아 왜 맨날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며칠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을 그렇게 우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어머니랑 둘이 지내다가 어느 날 며칠 뒤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날은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그래서 기분 좋게 눈을 떠서 아침을 준비하신 어머니 뒤에서 조잘조잘거리고 오빠들이랑 장난치고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할머니 안 우신다. 엄마 이제 할머니가 집에 갔나 봐.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할머니 우는 소리 안 들려? 응, 안 들려. 나 가서 한번 보고 올게 하고 이제 방으로 가가지고 의자를 밟고 내려다 보는데 1층에 아무도 없더래요. 할머니 진짜 집에 가셨다?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안도하는 얼굴로 수키를 꼭 안아주시면서 다행이다고 너무 다행이다 그러고 막 등 쓰다듬어 주셨대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신 아버지께도 어머니가 이제 기쁜 얼굴로 무슨 말씀을 막 하시고
아버지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니 안 그래도 혼자 일하려니까 영 힘들었는데 잘 됐다 이러면서 막 웃으셨대요. 수키가 이제 집에 있는 며칠 동안 어린 수키를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같이 계셨잖아요. 예. 그동안 이제 아버지께서 혼자 가게를 보시면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아침을 먹고 오빠들이 먼저 학교를 가고 수키도 오랜만에 나가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서 양말 신고 좋아하던 옷도 이렇게 빼입고 아끼던 신발도 신고 현관문을 딱 여는데 순간 문 밖에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차가운 한기가 훅 들이닥치면서 수키 다리부터 머리끝까지 순식간에 감쌌대요. 그게 수키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수키를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수키가 그것의 옆모습을 보고 있는 형태였어요. 그게 그 상태로 문 앞에서 슥 하고 몸을 돌려서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계단을 또 거꾸로 돈 채로 한 걸음 슥 탁 하고 그렇게 뭐 한 두세 계단을 더 오르더니 또 연기처럼 사라졌대요. 그게 아주 근처에 온 거는 처음이었는데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한기가 느껴지더래요. 아이고 웬 한여름에 이렇게 찬 공기가 들어오니 비가 오려나 하시면서 이제 뒤에서 어머니께서 신발을 신으시고 수키 손을 딱 잡았대요. 보통 그것들이 한기 그런 걸 몰고 다니긴 하는데 자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살짝 흔들릴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뭐 바람 수준의 한기는 처음이었었다고 해요. 아,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수키는 빨리 이제 그걸 털어내버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거는 이제 며칠 동안 눈앞에서 자기 앞을 지나다녔고 또 말도 안 되는 그 한기가 계속 느껴졌고 당시에 한여름이었대요. 한여름이었는데 문 앞에 지나갈 때면 그 한기가 막 느껴졌다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일부러 문 앞에서 바깥 소리에 이제 귀 기울이면서 발소리가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나간 적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키도 의식적으로 이제 그걸 피한 거죠. 너무 가까이 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빠들 방학이 됐고 가족끼리 시골에 여름휴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뭐 2주 정도 뭐 이제 시골에서 먹고 자면서 신나게 놀다가 올라올 계획이었고 며칠은 큰일 없이 재미난 친척 언니 오빠들이랑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10월쯤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어머니가 받으시고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 무슨 얘기를 하시더니 수화기놈으로 얘기를 하시더니 수키한테 마당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마당으로 나가서 아빠 엄마가 와보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무슨 일인데 그러냐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어머니는 수키 보고 나가 있으라고 등을 떠밀고 문을 닫으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부모님이 어딘가를 갈 채비를 하고 나오시더니 수키랑 오빠들을 불러놓고 어른들 말 잘 듣고 있어. 엄마 아빠는 잠깐 일 좀 보고 올게 하시더니 이제 급하게 차를 타고 가시더래요. 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밤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안 오시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섭잖아요. 뭐 오빠들도 있고 뭐 친척 언니 오빠들도 있고 뭐 어른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없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냥 막 서럽고 무서워서 친척 어른들이 이제 막 모인 자리에 엄마 아빠 보러 갈 거라고 떼를 쓰고 막 이제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수키가 깨요. 정확한 얘기는 나중에 오빠한테 들은 거지만 어른들이 그래서 전부 죽었대? 아유 흉측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자기 새끼한테까지도 그러고 본인도 옥상에서 그랬대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간 거예요. 당시에 이게 동네를 좀 떠들썩하게 했었던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4층에 살던 그 집의 아드님이 가족들을 해하고 본인도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부모님이 전화로 이제 전해 듣고 급하게 올라가셨던 거죠. 아마 이제 집을 빨리 이사해야겠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또 뭔가가 생길 거고 그러면 수키한테 분명히 안 좋을 거니까 빨리 이사를 가야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고 방학이 끝날 때쯤에 부모님이 오빠랑 수키를 데리러 오셨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던 수키가 차에서 내렸는데 1층 현관 앞에 며칠을 오시던 할머니가 계시더래요. 네. 그때 당시에는 서 계셨는데 털썩 주저앉아서 현관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수키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더래요. 울지도 않으시고 어떠한 소리도 미동도 없이 그냥 주저앉은 채로 안쪽만 쳐다보고 계시더래요. 그 피눈물을 보고 수키가 또 순간 깨닫죠. 아, 저 할머니도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너무 슬퍼 보였대요. 그 슬픈 감정이 순식간에 이제 수키한테까지 전해져 들어와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얼굴은 쳐다보면 안 되고 더 이상 눈을 마주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계단을 올라오는데 한동안 이제 계단에서 차갑게 느껴지던 그 한기가 안 느껴지더래요. 그렇게 집에 들어오니까 상자들이 막 쌓여 있고, 이게 뭐지 싶은데 갑자기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하시고, 우리 내일 이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때 수키가 이제 이사를 온 게 제가 살던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만났던 건데, 어쨌든 그렇게 밤에 잠이 들었어요, 수키는. 아침에 이제 시끌시끌한 소리에 눈을 떴는데 이미 짐을 옮기고 있었대요. 시간은 대충 늘 부모님과 같이 집을 떠나던 그 시간쯤이고, 당시에 이제 여름이었어서 그냥 내복 차림으로 어머니가 밖에 오빠들이랑 나가 있으라고, 아무래도 방해되니까 밖에 나가 있어 이래서 오빠들이랑 같이 밖으로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에 내려올 때까지 그걸 못 봤대요. 그리고 이제 현관 앞에 내려와서 또 한 번 깜짝 놀라죠. 할머니가 그 자리 그대로 앉아서 계속 현관 쪽을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때는 수키가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크게 생각은 없었는데, 이 친구도 이거를 많이 공부하면서 이것들의 특징들을 좀 알게 된 다음에 생각이 들은 부분, 이건 추측이긴 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들 때문에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고, 사실 이렇든 저렇든 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에 쓰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평소에 뭐 이렇게 할 행동이 아닌데 뭐 엉뚱한 행동을 한다거나 엉뚱한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막 야, 너 뭐에 쓰였어?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아마도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 더벅머리에 그것이 계속 천천히 뒤로 걸어 올라가서 누군가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하고, 그런 것들이 꽤 있다고 해요. 이게 본인 스스로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홀리게 해서 나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다고 하고, 아마도 그 울고 계시던 할머니는 돌아가셨다던 이제 그 주인 할머니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어떻게 될지 아시니까 이제 그거를 본인이 막지는 못하시니까 계속 통곡을 하셨던 거고. 예. 그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모든 걸 다 잃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왜 뒤로 걸어 올라갔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요. 거꾸로 행동하는 것을 뭐 그 전이나 후나 한 번도 못 봤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갔던 건지 아니면 거꾸로 행동을 했던 건지는 미스테리이긴 한데, 혹시라도 뭐 귀족님들 중에서 거꾸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귀신의 행동에 사실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면 워낙 네. 비슷한 그런 행동들도 많이 하고 네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예. 이렇게 거꾸로 행동하는 거는 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귀신은 거꾸로 박수치고 뭐 거꾸로 맞죠. 말하고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수키는 여태까지 봐왔던 것 중에서 거꾸로 행동하는 거는 이 존재 하나뿐이었어서
도대체 그게 왜 그랬던 건지는 아직도 의문이 풀리진 않는데, 근데 이게 수기가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된 후부터 지금까지도 좀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뭐 했더라면, 아니면 이모한테라도 얘기를 했더라면 혹시라도 이게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귀신을 본다는 거는 특별한 능력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신단 말이죠. 네, 일이 지나고 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든 건데, 어린 나이여서 솔직히 얘가 어떤 생각을 했든 간에 이게 해결이 되진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럼요. 저도 이제 네. 그런 생각으로 위안을 주긴 했는데 본인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아닌 네. 일이 있는데 영적인 거는 대부분 막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누가 믿어줄 거며, 만약 경찰한테 신고를 미리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귀신이 악기가 이제 빙의가 될 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라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누가 믿어주질 못하죠. 솔직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하시겠지만,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전혀 코웃음도 안 치실 거잖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겠냐 싶으실 텐데, 당해본 사람들만 알 것 같아요. 저도 뭐 맞아요. 요즘에 조금 아이고.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짬빠님도 귀신이라는 존재를, 저도 이렇게 공포방송 하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네.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네. 귀신 보시는 분 옆에 있으면 영향을 받아요. 그거는 저는 인정은 해요.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네. 내가 원래 이 상황에서 보질 못하는데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뭔가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거라고 해요. 근데 그 신경 안 쓰는 게 정말 힘들죠. 이게 말로는 신경 안 쓰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정말 힘들 거예요. 네, 저는 또 이게 후각에 또 연관이 돼서 자꾸, 근데 이게 안 보는 거는 눈을 감고 안 볼 수 있다 쳐도 이 냄새. 냄새는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괜찮아지기를 바라보고 맞죠. 있어야죠. 네. 일단은 짬빠님도 하실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시청자분들이 일단 수키님의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짬빠님도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받고 계신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네.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는 좀 더 지켜보고 또 나중에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을 또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빨리 이게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너무 좋은 일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오늘 짬빠님 너무 섬뜩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듣고 계신 수키님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책감 가질 일이 1도 없다라는 거, 수키님의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짬빠님 같이 또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수키님도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 우리 또 짬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짬빠님도 저한테 따로 카톡을 주시긴 했었어요. 요즘에 이런 걸 너무 많이 느끼고 냄새도 나고 보기도 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예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키님의 이야기처럼 결국에는 귀신 보는 분들이 내가 이거를 보고 느끼기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도 그거예요. 하늘에서 하는 일 있잖아요. 결국에는 일어날 일들, 그런 일어날 일들을 막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여나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유 내가 그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나 말을 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생각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이번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